안녕하세요. 디지스트 박대희 교수님의 ISL랩 학부연구생 임현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타이달, 띵크 디퓨전, 토크인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제목의 논문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와 디퓨전 모델을 같이 활용하여서 이제 빠른 프로풋의 랭귀지 모델을 이제 서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은 퀄리티는 보장이 되지만 이제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메모리 바운드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퓨전 모델을 활용한 랭귀지 모델이 제안이 됐었고요. 디퓨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리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달 같은 경우에는 그 잉크는 이제 디퓨전으로 하고 토크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 띵크는 이제 드래프트라는 걸 만들고 그거를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그 밸리데이션 하여서 이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방식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에 비해서 이제 스로풋을 4배에서 한 6배 정도를 높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글 포워드 패스를 가지고서 이제 높은 스로풋을 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오토 리그레시브에 준하는 성능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이제 논문에서 제기했던 문제점, 그리고 그 논문에서 소개해줬던 이제 프리비어스 워크를 소개시켜드린 뒤 논문에서 제안한 메소드와 실험, 그리고 결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릴 포인트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디코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 단위로 이제 아웃풋을 생성하게 되고, 그 무조건 이전 토큰이 완료된 이후에 다음 토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으로 드림 is next diffusion 모델 뭐 이런 예문이 있다면, 이제 먼저 그 프리픽스 토큰, 인풋 토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드림이라는 인풋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드림이 만들어졌을 때 is, 그리고 드림 is가 만들어졌을 때 드림 is 가 만들어졌을 때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넥스트 토큰을 프리딕션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일단은 그 병렬적으로 디코딩 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마다 그 지금 들어왔던 인풋 간에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계산량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GPU 관점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GPU에서 이제 메모리 바운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GPU가 연산을 하게 됐을 때 크게 메모리 바운드 영역이랑 컴퓨터 바운드 영역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메모리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는 일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 단에서 이제 데이터를 아직 받지 못해서 생기는 이제 레이턴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바운드 지점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이미 그 할 일들이 그 GPU한테 다 전달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컴퓨터 바운드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GPU가 할 수 있는 성능의 최대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디코더 기반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점점 해야 할 일은 늘어나는데, 이제 앞부분에서 그 메모리 바운드 이슈 때문에 또 속도를 향상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발견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건 논문에 있는 피규어였는데, 이제 퀸 3 32비트짜리 모델을 이제 H100에서 디코딩을 해봤을 때 이제 그 지금 멀티 레이어드 퍼셉트론이랑 그 어텐션 그리고 그 합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토큰 슬롯을 계산했었습니다. 토큰 슬롯이 이제 계산하게 되는 토큰의 양인데요. 이제 그 토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레이턴시가 높아지는데, 이제 프리 토큰 슬롯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논문에서 태클했던 이제 유휴인 상태의 GPU를 말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KV 캐시 랭스와는 상관없이 좀 일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으로 확인했을 때 이제 특정 토큰 슬롯에 가기 전까지는 이제 좀 토큰의 연산량을 늘려도 크게 레이턴시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유추해봤을 때 그 메모리 바운드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GPU 자원에 비해서 메모리 때문에 성능이 디코딩 속도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 논문 말고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면 이제 KV 캐싱 그리고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그리고 디퓨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KV 캐싱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림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밑에 이제 첫 번째 토큰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토큰을 가지고서 다음 토큰을 예측할 때 이제 앞에 만들어진 토큰에서는 이미 어텐션 스코어를 한번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토큰을 계산할 때의 어텐션 스코어만 계산하고 만약에 이제 드림 이즈 어를 만들 때는 이제 드림 이즈 간의 어텐션 스코어는 이미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키밸류 간의 그 어텐션 스코어를 미리 저장해 놨다가 이제 어를 쓸 때 한다든지 혹은 이제 어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드림 이즈 어까지 만들어진 KV 어텐션 스코어 값을 텍스트 만들 때 캐싱해둔 값을 가져오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KV 캐싱을 사용해서 하는 방식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스페큘레이티드 디코딩이라는 방식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큘레이티드 디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두 개인데요. 그 드래프트 모델이 있고 하겐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 드래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좀 적거나 아니면 퀀타이제이션 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드래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타겟 모델에 비해서 그 모델 파라미터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만들더라도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 드래프트 모델이 쭉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 모델은 한 번의 포워드 패스로 이제 나온 아웃풋 토큰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래프트 모델이 빠르게 다 만들어 놓고 한 번의 포워드 패스로만 이제 이 토큰이 문제가 되는 걸 발견하면 이제 만약에 이 타겟 모델과 이 드래프트 모델 간의 성능 차이로 그 드래프트 모델이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드래프트 모델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있는 그 피규어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제 제펜스 벤치마크라는 것까지는 이제 드래프트 모델이 맞았는데 이제 이 본드가 아니라 사실 이 어려운 사실 니케이가 사실 맞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타겟 모델이 한 번의 포워드 패스로 그 여러 개를 한 번에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포워드 패스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래프트 모델 여기서부터 다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그 틀린 부분 이후부터는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두 개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그 아웃풋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스페큘레이티드 디코딩은 이제 그 드래프트 모델도 오토 리그레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병목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다른 방식으로 디퓨전 기반 랭귀지 모델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마스크를 사용한 이제 학습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라다라는 논문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기존의 이제 인코더 기반의 그 랭귀지 모델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인풋 그 토큰들에 대해서 랜덤하게 그 마스크를 씌워주고 이 마스크 프레딕터가 이 해당하는 토큰을 이제 그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스폰스를 만드는 상황에서 그 리스폰스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이제 마스크를 씌우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다에서는 이제 이 단계를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 디노이징 하는 그 디퓨전 기반의 모델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왔던 논문인데 이제 드림 7B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커셜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마스크를 씌워놓은 다음에 그 디코더 부분에서 이제 마스크 부분을 디노이징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다시 마스킹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마스크 페어로 학습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커셜 랭귀지 모델이랑 이제 디퓨전 모델을 좀 섞은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블럭 디퓨전이라는 연구였는데, 이것도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 디퓨전, 그리고 이제 제한한 방식을 비교했던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토큰을 만들어내야지만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디퓨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다 생성하긴 하지만 이제 KV 캐싱이나 아니면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럭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럭을 만들어 놨었어요. 적정한 크기에. 그럼 이제 블럭 간에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보고, 블럭 안에서는 이제 디퓨전을 써서 이제 그 안에 그 바이 디렉셔널하게 학습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달 같은 경우에는 그 디퓨전 기반의 드래프트를 사용해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하되, 이제 검증 같은 경우에는 오토 리그레시브로 디코딩을 하자라는 컨셉의 연구입니다. 주요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가 보이죠? 이제 거기서 프리픽스 토큰은 이미 그 확정이 된 토큰을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인풋이 주어졌었던 거기도 하고,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이미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이제 검증을 한 모델이기도, 그 아웃풋 토큰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프리픽스 토큰이 주어졌을 때 이제 뭐 A, B, C, D까지 주어졌었던 상황에서 이제 프리 토큰 슬롯의 크기만큼 이제 디퓨전 모델이 드래프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드래프트를 만들었을 때 이 F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특이한 게, 이 F 만들고 그 다음에 그 D에 대해서 다음 토큰에 뭐가 나올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토큰이 어떤 게 나올지 만들고, F에 대해서 다음 토큰이 어떻게 될지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이 프리 토큰 슬롯 안에서 동시에 수행이 됩니다. 이건 디퓨전 모델이라서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 모델이 이렇게 만든 드래프트에 대해서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D를 줬을 때 E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E가 나오니까 둘이 이제 일치하는구나. E가 주어졌을 때 넥스트 토큰으로 F가 나오냐? 사실 이제 그 디코딩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앞에가 모두 다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A, B, C, D, E가 주어졌을 때 F를 줬을 때 이것이 그 예상한 것과 맞느냐를 판단했을 때 이것이 틀리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디퓨전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이제 틀리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뒤에 슬롯에 해당하는 부분, 같이 만들었던 부분 중에 어떠한 프로포저를 선택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D가 나왔을 때 그 뒤에 마스크드 된 부분을 디노이징 한 결과와 E가 해당했을 때 그 다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F가 했을 때 그 마스크를 디노이징 한 부분 중에 이제 지금 E 다음에 F가 틀렸기 때문에 이 프로포절 3는 기각하고 이제 이 프로포절 2를 선택하게 되는 방식으로 그 디코딩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그 검증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검증은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제 지금 디코더 그 디퓨전 모델 디퓨전 모델이 만들었던 이제 드래프트를 이제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루풋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한 주요 메소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디코딩 마스크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지금 이 그림이 순서가 좀 뒤죽박죽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코딩을 하는 타임에서 이제 프리픽스 토큰들은 이제 A, B, C가 주어졌을 때 이제 토큰 드래프트로 또 만들어졌던 D, F가 오토 리그레시브로 이제 지금 오토 리그레시브로 뒤에 해당하는 부분만 확인하는 지금 어텐션 마스크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이 한 줄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A, B, C가 주어졌고 이제 D까지 주어졌을 때 D 부분을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로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A, B, C, D까지 주어졌을 때 그 앞에 부분은 이제 보지 않고
그 직전 단계만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로 확인하는 어텐션 마스크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 오토 리그레시브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4번, 5번, 6번 이후에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마스킹 된 부분을 이제 바이 디렉셔널하게 그 노이징하는 마스크 어텐션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동시에 디코딩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학습할 때는 또 각각합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는 이제 어, 지금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하는 부분이랑 그 디퓨전 기반으로 학습하는 부분이 각각 있어가지고 이제 그 두 부분을 이제 각각 마스킹해서 학습하고 디노이징 할 때는 이제 이렇게 그 디노이징 할 때도 이제 각각 그 디노이징 하는 그 아키텍처에 따라서 디노이징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문에서 제시했던 그 학습 그 오브젝트 텀인데요. 그 보시면은 이제 그 로스 오토 리그레시브에 해당하는 로스랑 이제 그 디퓨전에 해당하는 로스 간에 이 밸런싱 팩터가 있어서 이 밸런싱 팩터로 이제 둘이 같이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알파가 1인 경우에서 그 주로 실험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있긴 한데 이제 알파가 1일 때는 그 오토 리그레시브한 부분이랑 디퓨전 부분을 동일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S는 이제 시퀀스의 길이인데요. 이제 특정 시퀀스가 그 특정 그 T 그 S 시퀀스를 만들 때 이제 그 직전까지의 그 로스를 계산하고 이제 그 마스크드 된 거는 그 현재 이제 T 그 XI 시점에서 그 마스크된 부분을 그 이제 디퓨전 모델로 디노이징 하는 것을 로스 텀으로 이제 그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실험 부분이고요. 이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 그리고 수학 그리고 이제 뭐 지식 그리고 상식 뭐 이런 분야에 다양하게 실험을 했었습니다. 다양하게 실험을 했었고요. 이제 이피션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싱글 포워드 패스를 할 때 그 생성되는 토큰의 수를 기준으로 이제 이피션시를 확인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배치 사이즈는 1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코딩 태스크들이고 수학 태스크거든요. 그랬을 때 코딩 태스크랑 수학 태스크고 그 세로축이 이제 그 Y축이 스코어고 X축은 이제 그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스로풋 그러니까 그 이피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효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퀸 2.5랑 그 앞서 말씀드렸던 디퓨전 그 블럭 디퓨전 1.5 베이스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디퓨전 모델은 일단 오토 리그레 뭐 에버리지로 하나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디퓨전 그 네모 모양인 이제 블록 디퓨전이 오토 리그레시브에 비해서 이제 그 성능은 좀 일반적으로 떨어지고요. 대신에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중에 그, 그 지금 이게 뭐 얼마나 그 멀리 볼지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퓨전 블럭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그 디퓨전 모델이 그 디노이징 스텝에 따라서 지금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디노이징 스텝을 좀 많이 하면은 이제 만들 수 있는 트로풋이 좀 높아지긴 하는데 성능이 더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타이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그 트로풋이 높고 성능도 더 높아지고요. 다른 부분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성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테이블로 봤을 때 그 기존의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식들이랑 그 디퓨전 기반의 방식 그리고 타이달 이렇게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 성능 부분에서 일단은
뭐 당연하게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이제 파라미터 수가 클수록 좀 성능이 좋아지는 편이었고요. 스몰 LM2 빼고요. 걔는 왜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모델이 클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에 이제 블럭 디퓨전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사이즈 대비 성능이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이제 타이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장점과 디퓨전의 장점을 좀 섞다 보니까 또 성능 부분에서 꽤 디퓨전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토 리그레시브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 했던 부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파레토 프론티어를 발견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랑 디퓨전 모델 그리고 타이달 이렇게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X축은 그 한 번에 포워드 당 토큰 수라서 이제 이피션시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세로축은 이제 스코어인데요. 이제 기존 디퓨전 모델들은 그 인자를 바꿔가면서 그 스로풋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디퓨전 모델의 좀 한계점으로 그 얘기가 되어졌었는데요. 이제 지금 그 청록색이랑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마스크의 그, 그, 그 마스크 하는 블럭의 수를 이제 4로 할 때, 8로 할 때, 16으로 할 때입니다. 그랬을 때 마스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스루풋이 좋아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의 장점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성능도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랑 또 비교를 했었는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피던스 맥스 그리고 그 컨피던스에 따라서 스루풋을 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피던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일 좋은 컨피던스 하나를 찾는 거랑 두 개를 찾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레프트 투 라이트 오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빔 사이즈나 아니면은 뭐 특정 스레시홀드를 조절해서 어쨌든 그 만들어낼 수 있는 토큰 수를 조정을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피던스를 조절해서 이제 컨피던스가 0.9보다 큰 부분만 볼 경우의 스로풋 그리고 좀 안 좋지만 이제 스로풋을 높일 수 있는 경우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그 이제 타이달 같은 경우에 드래프트 수를 인자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래프트를 얼만큼 이제 많이 만들지를 이제 스로풋으로 볼 수 있었고 만약에 이제 그 드래프트를 엄청 많이 만들면은 이제 뭐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한 번에 포워드로 이제 검사하기 때문에 이제 스로풋을 높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이제 그 빈번하게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을 빈번하게 기각할 경우에는 스로풋이 좀 낮아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에버리지로 계산했을 때는 드래프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스로풋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능을 확인했을 때는 이제 드래프트가 큰 경우에 성능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 뭐 8일 때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과 이제 타이달을 비교했을 때는 타이달이 디퓨전 기반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스로풋이 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앞에 텀 중에 그 알파로 그 밸런싱 팩터가 있었는데 그 밸런싱 팩터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랑 디퓨전 모델 간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또 얼만큼 트러스트 하는지도 그 팩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성능이고요. 봤을 때 이제 어, 그냥 다양하게 실험을 했었다. 저는 사실 이렇게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퓨전 모델에서 그 마스크드 전략에 따라서도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마스크드 전략이 이제 디퓨전이 그 지금 이제 타이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디퓨전으로 예측해야 될 부분들을 마스킹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부분을 마스킹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랜덤하게 또 그 마스킹을 진행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논문에서 주장했을 때는 랜덤하게는 15% 정도를 마스킹을 진행을 했었고 그 부분만 디노이징을 하는 그런 방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마스킹하냐 혹은 랜덤하게 15%만 마스킹을 하냐로 비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마스킹 스트래지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래프트의 길이에 따라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그 퍼센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성능이고 이제 그 안에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이제 스로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성능은 높을수록 스로풋도 높을수록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에버리지로만 보면 그 일단은 랜덤하게 하는 경우에 그 드래프트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성능이 좋았고 마찬가지로 풀로 할 때도 이제 드래프트를 많이 하는 것이 성능과 스로프 측면에서도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드래프트를 만들 때 그 지금 랜덤한 것보다 풀로 하는 게 더 성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랜덤하게 하는 것보다 전부 다 마스킹 하는 게 더 좋았을까라고 그 생각했을 때 이제 저자들께서는 이제 그 랜덤하게 마스킹 하는 게 다양한 그 마스킹 패턴을 익힐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실제로 디코딩 할 때 그 어디가 마스킹 되어 있을지가 중요하다기보단 지금 토큰보다 다음에 해당하는 토큰을 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좀 집약적이어서 그 성능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타이달 같은 경우에는 그 디퓨전으로과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을 섞어가지고 싱글 포워드 패스로도 이제 그 효율적으로 추로 그 스로프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어텐션 마스크를 좀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원스텝한 디퓨전 그리고 그때 원스텝한 디퓨전을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토 리그레시브랑 섞었을 때 그 오토 리그레시브의 퀄리티를 좀 보장하면서 그 디퓨전의 빠른 스로프 빠른 드래프트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방식들에 비해서 그 높은 성능의 트레이드 오프도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이제 기존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식에 비해서 이제 4.7배에서 5.9배까지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PU에서 이제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제 프리 토큰 슬롯 부분을 이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제 그 최고의 스페큘레이티드 디코딩 방식을 이제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